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가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격감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방한 일본인 수는 32만 9,652명으로 같은 달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 30만 8,73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수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를 앞지른 것은 2014년 6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무엇이 관심 있고 돈을 썼는지와 대한민국에서 일장기 달고 자전거 한 대로 전국을 돌며 커피를 타주는 정체 모를 일본 남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과 세계를 자전거로 여행하고 있는 니시카와 마사노리 씨가 있습니다. 이 일본인 남성은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 자전거와 커피 드립 세트를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니시카와 씨는 2006년 대학을 졸업한 후 총 37개국 9만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는 자전거 여행에서 느낀 점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루는 일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충격적인 말들을 뱉어냅니다. 한국인호 무섭스문이다. 한국인호 나쁘고 더럽스문이다. 거기는 가고 싶지 않스문이다. 한국인호 심술이 고약하문이다 라며 충격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일본 초등학생들에게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니시카와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럽고 나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일까? 하지만 니시카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니시카와 씨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한국에 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확인해보고 오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 무료 커피 나눔을 위해 한국에 온 게 2019년 10월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장장 3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니시카와 씨는 본인이 일본인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옷소매에 일장기를 달고 이런 간판을 달고 다녔습니다. 지금 한일 정부 간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사랑과 사람의 마음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러자 니시카와 씨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했더니 식당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값은 안 내도 되니 한국인들에게 좋은 일본 사람도 있다는 걸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니시카와 씨가 무료 커피 나눔을 하는 중에 일부러 해코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 좋아해요. 일본 문화 좋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찾아온 적도 있으나 커피 나눔의 취지를 설명했더니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색된 한일 관계를 나타내듯 복잡한 신경으로 호의를 표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취지는 좋지만 내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에 자주 갔지만 지금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신 한국인 중에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본 사람이 다 나쁜 거는 아니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니시카와 씨에게 호감을 표하거나 응원을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니시카와 씨가 애초에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만든 일본의 초등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럽다고 말을 한 일본 초등학생에게 화면으로 한국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니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한 아이에게는 한국인 숙소의 주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해줬더니 금방 K-팝 아이돌 등을 화제로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초등학생 아이들은 숙소의 주인에게 친구가 되어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초등학생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만드는 것도 마시는 것도 좋다고 하는 니시카와 씨는 내 마음의 커피로 모두의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싶어요. 웃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내겐 커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니시카와 씨는 일본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이란 어떤 나라일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으로 찾아왔고 한국에 대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찾는 다른 일본인들은 어떤 목적이 가장 클까요? 쇼핑입니다. 한국 제품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품질의 상품들이 많아 일본 관광객들의 주요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갈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여행 시 꼭 사가는 물건 베스트 10. 10위는 문구류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문구류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지 않을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9위는 김치입니다. 일본 슈퍼에서도 일본인 입맛에 맞춘 김치가 판매되지만 역시 원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달달한 맛이 강한 일본 김치에 익숙하다 해도 진짜 한국 김치를 먹게 된다면 모두 반해버립니다. 8위는 옷이나 액세서리, 자파류가 차지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반드시 옷을 사갑니다. 액세서리나 자파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저렴합니다. 특히 안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평균 8만원씩 하기 때문에 저렴한 한국에서 많이 구입해갑니다. 또한 일본 고등학생 나이 때부터 한국 패션이 굉장히 유행이어서 반드시 한국에 오면 꼭 하나씩 집어가는 아이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고생들, 대학생들 사이에선 스타일란다가 정말 유명합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사가는 아이템 7번째는 차가 차지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차를 좋아해서 한국의 다양하고 맛있는 차를 좋아합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일본에서도 대인기고 몇 년 전 홍초도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유자차, 오미자차는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입니다. 6위는 조미료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맛을 낼 수 있는 고추장이나 다시다, 쌈장, 쇠고기 볶음장 등 다양한 종류의 조미료를 사간다고 합니다. 5위는 레토르트 식품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에 들고 가서 간편히 조리할 수 있는 라면, 순두부 및 부대찌개, 양념류, 컵라면 등이 인기입니다. 4위는 K-팝, 아이돌 굿즈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연예인에 별 관심이 없지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아이돌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구매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3위는 한국 과자가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찰떡 초코파이, 마케도 브라우니, 붕어빵 과자 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허니버터 땅콩도 인기라고 합니다. 2위는 한국 김이 차지했습니다. 김은 시대를 초월해 부동의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김이 있지만 한국 김보다는 두껍고 맛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 김은 얇고 바삭해서 일본인 누구든지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사가는 아이템 대망의 1위 바로 한국 화장품이 올랐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코스메틱 브랜드와 귀여운 아이템들은 일본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일란다의 3컨셉 스토어나 설화수, 스킨푸드, 에뛰드하우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화장품 편집샵 이세탄에도 3컨셉 화장품이 입점돼 있고 신주쿠에는 스킨푸드, 에뛰드 매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리페리라는 브랜드도 인기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식 메이크업, 한국식 앞머리, 한국식 단발머리가 고등학생들에게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방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91만원입니다. 평균 지출 비용이 318만원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최고의 큰손이며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지역 여행객들은 104만원, 미주 지역 여행객들은 76만원,
유럽 여행객들은 56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에서도 돈을 가장 안 쓰는 여행객들은 바로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지출액은 48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25%, 중국인들의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매액도 일본인들이 유독 낮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평균 구매액이 70만원인데 중국인들의 평균 구매액은 124만원으로 여기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중국 보따리상의 인천공항 면세점 평균 구매액이 무려 2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역시 화장품과 향수였습니다. 외국인 구매자 중 61.5%가 화장품, 향수를 샀고 특히 중국인 구매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79.5%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장품, 향수에 이어 식품이 28.8%, 담배가 22.3%, 패션 잡화가 13.6%, 주류가 8.9%, 부티크가 8.9%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에서도 일본인 여행객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화장품과 향수 대신 식품 구매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습니다. 환승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일본인들만 유난히 냉정한 응답을 내놨습니다. 전체 외국인 65.9%가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일본인들은 29.7%만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인들은 77.5%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적 여행객들은 72%, 미주 지역 여행객들은 61.2%, 유럽인들은 62.5%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수출 규제 이전인 지난 5월과 6월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쇼핑 행태 특성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 관광객들은 한국 불매운동 같은 거 안 해도 평소에도 한국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서야 일본 불매하고 있다지만 일본인들은 아예 한국 물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움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화폐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국은행? 아닙니다. 한국조폐공사 들어보셨나요? 경산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는 국내에서 지폐와 주화를 생산하는 유일한 곳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주화가 대한민국 경산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6일 기준으로 8,100만 달러, 약 885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려 지난해 대비 62%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지 지금부터 저 최 기자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1973년 대만 주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도, 싱가폴, 부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스라엘, 호주 등의 나라에 주화를 생산 공급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는 우리나라에 주화를 제조하는 곳과 동일한 시설에서 외국의 주화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자국 화폐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0여 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조폐공사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지폐뿐 아니라 주화를 자체 제작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스페인 3개국밖에 없다는 거 모르셨죠? 한국조폐공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주화를 타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또한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국 14개국 정도에 그칩니다. 외국에 주화를 수출하려면 국제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요.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에 수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높은 수준의 금융기술과 뛰어난 제조설비 보유에 따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점차 더 많은 나라에 주화를 생산할 수 있었죠. 화폐 제조는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확대로 인해 국내 수주량이 감소해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폐 제조량이 급감했지만 국가적 사업인 1대1로 프로젝트에 힘입어 네팔,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폴란드 등의 화폐를 위탁 주문 생산해왔습니다. 자국 화폐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나라가 몇 안 되는 만큼 수출로 이어지는 수준의 화폐 제조 기술을 보유한 나라끼리는 경쟁력이 나름 치열하겠죠. 2017년 한국조폐공사는 태국 주화 국제입찰에서 쟁쟁한 해외 업체를 따돌리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태국은 2016년 10월 푸미폰 아두나데 국왕 서거 이후 신임 마하 와찔랑롱권 국왕이 즉위하면서 현지 유통주화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대규모 주화 교체 수요가 발생해 2017년 7월 공개 입찰로 국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태국 정부에서 실시한 5바트와 10바트 태국 주화 두 종의 국제 입찰에서 한국조폐공사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3억 7천만 장 320원어치를 수주하며 국제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4년에도 태국에 5바트 동전을 수출한 바 있지만 2017년 수주량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당시 김하동 사장은 해당 입찰을 위해 외부 원자재 조달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적 역량을 키워왔다고 밝혔죠. 한국조폐공사는 주화 외에도 지폐를 만드는 재료인 은행권 용지, 은행권 용지 제조에 사용되는 면 펄프는 물론 전자여권, 전자주민증,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잉크, 전자주민증용 칩셋 등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변조 방지용 포장지와 정품 인증 레이블 등을 공급해 해외 시장에서 짝퉁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돕고 있죠. 그렇게 기술 발전과 함께 수출 요건을 충족시켜온 한국조폐공사는 2019년 개최된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합니다. 이는 2014년 5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5년 만에 쾌거였는데요. 무역의 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수출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수출의 탑과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제조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화폐 제조량 감소 등 악화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해왔죠. 특히 사상 최초로 태국에 금화 기념 주화를 수출하는 등 과거 특정 국가에 한정됐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주화, 지폐, 은행권 용지, 불리온 메달, 전자여권 및 주민증, 지폐 제조에 쓰이는 특수 완료 등 수출 품목을 넓힌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최근에도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소식이 있었죠. 2020년 12월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8,1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조폐공사는 2018년 4,900만 달러, 지난해 5천만 달러에 이은 수출 성장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조폐공사는 금년 수출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불리온 메달 등 부품이 메달 수출을 꼽았는데요. 금은 등 귀금속으로 만든 메달을 의미하는 불리온 메달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018년 이후 누적 1억 달러, 하나 약 1,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조폐공사의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은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 같은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인정받아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지난 8일 열린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조폐공사는 수출 시장을 40여 개국으로 다변화했고 불리온 메달은 조폐공사의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폐공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호랑이와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치유천왕, 치유천왕을 수호하는 12사령관을 12지 동물로 표현한 지신 시리즈 등 독창적 스토리와 디자인을 담은 고품격 메달을 미국, 독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1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기념메달, 조용필 데뷔 50주년 기념메달 등 기념메달도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동남아와 중동 국가에는 현지 유통주화를 수출 중이며 은행권 제조용 종이는 최근 3년간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2천만 달러, 은행권 종이 원료인 면펄프는 네덜란드, 인도 등 세계 각국에 4천만 달러 이상 수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동티모르, 키르기즈 공화국, 이란에는 전자여권과 전자주민증, 전자여권용 칩색을 공급했으며 은행권 제조에 필요한 특수 잉크와 안료는 스위스, 캐나다, 우즈벡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폐를 자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글이 새겨진 지폐와 동전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